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셨는지요? 증시가 그야말로 두려움을 타고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은 1년 9개월 만에 종가상 790을 돌파했고요. 코스피는 2228. 장중 2230을 찍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상끌이 매수 보였고요. 코스피는 5개월여 만에 최고치 마감입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지금은 상승을 즐기는 것이 맞을까요? 자, 정확한 시황 진단을 하고요. 시황의 중심을 잡고 뒤를 이어 트렌드와 섹터 종목까지 가장 안전하고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할 상황 기대하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같이 공유할게요.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우리 두 전문가에게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같이 보내주시면 너무나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또 선물도 드려야 되겠죠. 저희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분들이 이번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는데 어제 시작했는데 어제 굉장히 뜨거웠어요. 자,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저희가 선물도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저녁 토론을 이끌어갈 두 전문가 소개합니다. 20여 년간 넘게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백발백중 전문가, 믿고 보는 시황. 네, 듬직한 전문가입니다. 여의도 클래스에서 없어서는 안 돼. 이사구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분석으로 주식시장에서는 황태자로 지금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거의 연예인으로 불리는 백기수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부터 황태자였어요? 그것도 모르겠고 연예인인 것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금 그냥 한 불러주시는 2주 가량 됐잖아요. 네. 근데 백지수 전문가님 화면에서 굉장히 귀공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네, 거기다가 잘생겼죠. 그러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버려서 참 슬픕니다. 거기다 또 종목들이 네. 또 얼마나 지금 첫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마이너스가 없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종목들이 잘 나가요. 또 이성구 전문가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늘도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른장 한마디부터 들어볼까요? 이성구 전문가님. 예, 뭐 저 한마디로 욕하면 고고고 뭐 한마디인데요. 쉴 만큼 쉬었다. 이제 더 가자. 고고고. 오늘은 또 앞부분을 약간 바꿨는데요. 한 달 동안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미 2주 전에 이제 박스권 돌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박스권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상승으로 갈 겁니다. 바로 이 첫 시간, 그러니까 2주 전 월요일이죠.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오늘 박스권 돌파했습니다. 이것이 뭐 박스권 돌파했느냐? 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요. 종가상 전 고점 완전히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갭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한번 잠깐 보시죠.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 지난주 그대로 지금 그어놓은 건데요. 바로 박스권이란 상단에서 더 못 가고 하단에서 더 안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데 제가 바로 이때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는 시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박스권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매수. 지난 시간 목요일 날에도 뚝 떨어질 때, 뭐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히려 미국 시장 안정화되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뚝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죠. 이걸 갭이라 그럽니다. 특히나 이 박스권이라고 일컫는 전 고점대가 많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빈 공간, 이것을 갭이라고 하는데요. 앞부분 잠깐 보시죠. 바로 네. 여기입니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있었던 바로 이 부분. 이때의 흐름. 이 차트란 기술적 분석이란 과거의 사례를 현재에 대입시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한번 똑같이 보시죠. 네. 박스권으로 일컫는 부분을 돌파를 하는데 뭘로 돌파를 해요?
가운데 빈 공간에 있는 갭으로 돌파를 하면은 이것이 시세의 전환 시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케다 5법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있는 일봉 차트 분석에서 나오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흐름을 놓고 보면 앞부분과 거의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눌릴 겁니다. 한 번쯤은 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가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오늘 특별히 흐름상에서의 특징을 놓고 보면요, 정부 정책이라는 것에 중점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요, 태양광 관련주, 풍력 관련주,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정책들이죠, 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주들이 급등을 이끌면서 주도주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점, 그걸 놓고 보면 추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가히 이서구 전문가님은 시황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사케다 5법과 지금 박스권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 그럼요. 박스권 당연히 돌파한 거죠. 이 박스권이란 뭐냐면요, 차트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박스권이란 더 이상 못 올라가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아래권역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서 여기서 매수를 하는 전략을 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가격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바로 그 다음번에는 매물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완벽히 종가상 돌파를 했다라면은 여기에서 박스권 돌파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이 있죠. 박스권 돌파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아니라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화면, 제 얼굴을 좀 지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외국인 기관의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죠. 즉, 떨어질 때는 개인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외국인 기관이 한 방에 쳐올리면서 탄력적인 상승을 이끄니까 덜 떨어지고 더 올라가고, 이건 뭐예요? 상승 추세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유동성, 제가 시장 건강하다, 아직 건강하다. 유동성, 이것이 기관, 외국인, 개인이 서로 건강하게 순환매를 이루고 있고, 주도주가 생겼는데 언택트 관련주를 비롯해서 이렇게 종목들도 순환매가 이룬다,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고고 한마디. 이서구 전문가님께서 그 표현을,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나오셨을 때 건강하다, 지금 시장이. 종목별 수단에도 건강하고 개인, 외국인 기관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떨어질 땐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탄력적으로 분명히 건전하고 굉장히 지금 양호한 고고고 하면 딱 이서구 전문가님 딱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쉴 만큼 좀 쉬었으니 이제는 조금 더 박스권 돌파, 종가상 전고점 이미 뛰어넘었고 조금 더 상승 여력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시황에 대한 어떻게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더 올라갈 것이냐. 자, 궁금한 사항들을 매크로 클래스에서 살펴볼 거고요. 자, 백진수 전문가님 한마디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쏟아져 나오는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워낙에 잘해주셨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공통적으로 4명이 다 시장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어제 이야기했던 부분랑 좀 중복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시장 안에서 어떤 걸로 내가 수익을 낼 것인가를 걱정해야 되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당분간. 쏟아져 나오는 유동성에 여러분, 시장 걱정할 시간에 종목을 잘 고르자. 이게 오늘 좀 서두에서 가장 중요한 목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것이 클래스 따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네요. 저희 채팅창도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오늘 이서구 전문가님과 백진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같이 소통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많은 의견 주시고요. 또 응원의 메시지도 감사드리고요. 또 관전평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도 선물 준비했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많이들 나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매크로 클래스 함께 하도록 하죠. 자, 코스피 이제 박스권 돌파 전고점을 뛰어넘었는데 여기서부터의 가장 중요한 것을 꼬집고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스피 오명을 벗고 상승세 재진입을 하나. 기석구 전문가님 사실 네. 이번 주에 시작할 때만 해도 네. 뭐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재료가 다 소진돼 버렸고 뭐 코로나는 잠재워주지 않고 실물 경제랑은 또 계속 괴리가 있고 했기 때문에 네. 이번 주는 좀 상승 탄력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또 의외로 어제 하루 쉬고 또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니 네. 또 상승 탄력이 또 둔화된 것도 아닌가요? 아, 어저께 쉬었다라고 하기보다는요, 매물 소화를 잠깐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어저께 0.1% 내렸는데 이거를 잠깐 쉬었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 유동성 장세의 특징을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유동성 장이란 돈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장 자체가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유동성,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이용한 물건값이 올라가요. 당연한 거예요. 주변 환경 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 유동성 환경이 깨지기 이전까지는 주변의 불안 요인은 단기 변동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제가 증시 격언을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린 것이 있죠. 예, 유동성 장세는 우려의 담벼락을 타고 넘어가면서 상승한다. 이게 증시 격언, 미국의 증시 격언인데요. 이것을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유동성, 즉 돈이 계속 들어오는가, 그리고 정부에서 이것을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얼만큼 이것이 끊어진다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런 힌트가 아직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건강하다. 네. 한마디로 건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유동성 장세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지금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없냐? 불안해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코로나 확진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 봉쇄령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오는 효과를 또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주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네. 어제 아주 좋은 재료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동자금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건강하게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멘트를 했었죠.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한 건데요.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부동산도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죠? 이것도 유동성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시장으로 또 많이 올라왔죠. 동학개미 운동으로 해서.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세를 하겠다라는 부분. 거기에다가 내가 이것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 네. 30% 이것도 이것도 되짚어 간다고? 이러면은 진짜 이거 완전히 네. 허무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주식 양도세 불안감 완화됐다라는 것이 이 네. 불안 요인 하나 없어졌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린 뉴딜 정책, 디지털 뉴딜 정책 나왔죠. 중국에서 양회에서 아주 급진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그 이후 부추 청년인가요? 청년 부추인가요? 중국에서 새로운 우리나라 동학개미처럼 나타난 그게 왜 생겨났을까? 예,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요. 주식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급등을 하고 그렇게 쉽게 안 빠지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미국 정부에서는 채권을 계속 사주고 있죠. 경기가 완화될 때까지 중앙은행이 채권 사줄게. 네. 사줄게.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뭐 너네 잘못이 아닌데 이 사회적인 문제로 해서 한 거 사줄게. 이런다라면은 쉽게 무너지는 그런 장세, 증시는 아니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에 예. 더불어서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이 됐다라는 이러한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상세 아주 좋고요. 더군다나 오늘 앞서 차트 봤으니까 다시 안 보셔도 되겠죠? 이 박스권을 갭으로 돌파한 양봉이 나왔다라는 의미,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종합 정리. 유동성 장세, 유동성 환경은 수급에서도 그리고 증시 내부에서도 정책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또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코스피 박수권 돌파 언급을 이석우 전문가께서 거의 적중했습니다. 상승을 조금 더 해도 무방하다. 이어갈 것이다. 그럼 일단 지금의 상승이
어디까지 좀 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상승할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예. 근데 이제 뭐 TV나 아니면은 이제 이 증권사 레포트도 보면은 과연 썸머 랠리가 올해 있을까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썸머 랠리 있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2,400은 넘고 2,500까지 도달 가능할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번 여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연말까지 2,500은 충분히 돌파할 여력 충분히 있고요. 그 이유는 환율이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 2,220포인트를 완전히 돌파를 했는데 아직도 1,195원 정도거든요. 환율의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외국인이 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게 만약에 1,170원, 50원이었으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이거 싼가? 달러 환산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환율단에서 싸다라는 인식이 된다라면은 외국인이 여기에서 들어온다라면 오늘 같은 매수도 또 한 번 중요한 고비에서 이렇게 점프하는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2,500선은 일단은 올해 볼 수 있다라는 점으로 생각하고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환율 하락에 여유가 있고 외국인 매수 조금 더 기대를 하면 올해 안에 2,500도 찍을 수 있다라는 이성우 전문가님의 뷰. 백진수 전문가님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디까지 네. 상승할까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어요? 네, 뭐 일단은 그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코스피 지수부터 좀 볼게요. 예, 코스피 지수가 지금 2,228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보고 계신 건 이제 주봉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 이전에 직전 그 주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돼서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타났고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회복을 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이소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00포인트까지가 이제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8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결국엔 또다시 이제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900포인트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을 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네. 현재 주가가 코로나 이전까지 끌어올린 거면 이 말은 즉슨 어느 정도 완벽하게 회복을 한 거기 때문에 주가가 회복을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러면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코로나가 오히려 덮친 다음에 경기가 더 안 좋아졌는데 주가가 그래 유동성 효과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면 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유동성이 추가로 더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더 긍정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네. 이제 중국에서는 아까도 우리 이소호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오는데 게다가 이제 그 뭐 보험사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거 보험사들 주식 투자 비중을 45%까지 또 확대하게끔 중국이 규제를 완화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EU에서도 이게 그 뭡니까 경제 회복 기금 그거를 7,500억 유로 규모 합의를 받습니다. 긴 회의 끝에. 오늘 네. 합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지금 의회에서 또다시 5차 경기 부양책을 협상 중에 있어요. 이제 민주당은 3조 달러를 풀어야 된다. 이제까지 푼 게 2조 8천억 달러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풀어야 된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1조 3천억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어떤 이 금액 차이,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좀 갭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 돈을 뿌려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코로나 이전보다 오버슈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에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뿌려진 부분 그리고 금리가 코로나 이전과 지금의 금리는 다르잖아요. 지금은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자산 승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증시 상승이 다시 거의 회복이 되면서 되돌아가면서 유동성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니냐, 이 정도 이렇게 올라왔으면 충분히 올라간 거 아니냐 그 질문이 가장 많은데 오버슈팅 할 수 있다. 그거 제가 잠깐 보세요. 답변을 드리면요. 오버슈팅이 아닙니다. 네. 지금 경기 좋습니까? 안 안 좋죠. 좋죠. 경기 좋을 때까지 증시는 가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요. 유동성 장세가 있고요. 그 유동성 장세에서 후퇴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인상하기 시작한다라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유동성이 약간 꺾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은 왜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실적 장세가 또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유동성 장세를 얘기하는 건 아까 2,500포인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오늘 그거는 보수적으로 저로 얘기한 겁니다. 방송이니까 좀 솔직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이따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 요 유동성 장세를 뛰어넘는 흐름이 나오면 3,000포인트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올해도. 네. 올해라도. 자, 이성구 전문가님 오늘 방송 후에 여러분 이따가 방송. 공개하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걸 준비했어요. 여기는 TV 방송이다 보니까 좀 네.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그 뒤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가 좋아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준비 단계라고 보시는 것이 맞죠. 그게 유동성 장세 사케다 5법에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증시가 다시 고개를 드는데 그럼 수급이 중국 증시로 이제 해외 자금들이 몰려서 한국 증시가 수급이 좀 좋지 못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오히려 중국 증시가 좋아지면 한국 증시도 같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제 이머징으로 가느냐 아니면 선진국 지수 펀드로 가느냐 글로벌 자금이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가느냐 위험자산으로 가느냐. 근데 위험자산 이동 현상이 나타날 때 그러면 선진국 증시 쪽으로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되느냐 아니면 이머징으로 더 많이 유입되느냐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 쪽으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투자자들이 더 많은 투자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한국 지수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는 이야기는 한국으로도 자금이 유입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돌발 질문에도 이렇게 대단한. 왜 그러세요, 갑자기? 많은 분들께서 아는 얘기. 상승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더 이상의 상승은 힘들 것 같습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건물은 붕괴됩니다. 급락은 또 시간 문제 아닐까요? 라는 또 염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것을 저희가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매크로 클래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라운드 2로 정리해 주시죠. 오늘 썰전 한마디. 잊지 말자. 시장의 중심은 유동성에 있다. 바로 이 순간 유동성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동학개미 아직도 배고프죠. 자, 이제 네. 클래스가 있는 시황 백지수 전문가님 정리해 주시죠. 오늘 이성우 대표님이랑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제 한마디를 고고고 이거로 준비를 했습니다. 고고고. 네. 그러네요, 진짜 그거네요. 네. 이게 잘 때 맴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주식시장 시작하기 전에 이 숫자를 보면 고고고 이게 어디서나 이렇게 맴도는 네. 듯한 우리 느낌이. 그 여의도 클래스에 지금 1번 그 유행어를 만드신 분입니다. 네. 긍정적인 에너지가 듬뿍 네. 같이 느껴지면서 저희의 같이 그 멜로디 리듬이 됐네요. 여의도 클래스에. 자, 그럼 라운드 2로 섹터, 정책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함께 보시죠. 저녁 시간에 증시 토론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문자 메시지 오늘도 많은 분들 같이 참여를 기다립니다.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이 전문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모두 다 좋습니다. 무료로 열려 있어요.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오늘은 또 특별히 방송 끝나고 이성구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네요. 저희 여의도 클래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라운드 2는 이제 시황이 조금 더 간다는데 어디가 더 중점으로 선두를 달릴 것인가 짚어보는 조금 더 좁혀져 가는 트렌드 클래스입니다. 주제를 공개합니다. 정책 수혜주, 잔치, 다음 주도 테마주는 이성구 전문가님,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아까 격언을 네. 강조해 줬어요. 네. 진짜 정책 수혜주가 실제로 수익이 크게 나기도 했고 네.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해서 지난주에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종목을 잘 주셨어요. 근데 예. 그게 더 가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음 주도 테마주가 있는 겁니까? 일단 주도주가 있는 거고요. 나를 따르라 하고 앞으로 가겠죠. 그리고 뒤따르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올라가는 장세인데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을 주도주라고 하고 끌고 가겠죠. 대장주격으로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먼저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테마 아닙니다. 정책 수혜주 테마, 정책 테마 아닙니다. 저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 유럽, 중국까지 합해서 5년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산업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부분을 뭐 태양광 테마, 뭐 풍력 테마, 수소 에너지 테마, 예,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 테마라는 이것은 게 산업군으로 예. 생각을 해서 성장 산업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크게 한 발 뒤졌고요. 그 다음에 뒤이어서 예,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마가 아니고 산업이 큰 흐름 안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우리나라 정부 부양책으로 인해서 산업 재편이 또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요. 증시에서 보면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거에 산업 변화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아, 예. 한화그룹이 또 갑자기 또 최근에 치고 올라가는 거 혹시 아십니까? 네. 한화그룹 아래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요. 한화그룹이 이 태양광이든 아니면은 이 수소 쪽이든 뭐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그룹 전체가 지금 부상하는 그런 흐름이 앞으로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쪽과 연관이 되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산업군이 그렇게 여태까지 진행되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 요번에 미국에서요. 공화당의 트럼프 그리고 민주당의 바이든 두 후보가 지금 나와 있죠. 지금 뭐 통계적으로는 어느 쪽으로 많이 나오죠? 바이든. 예, 바이든 쪽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전에 대선에서는 클린턴 여사와 트럼프가 붙었죠. 클린턴 여사가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태양광, 풍력 다 올라갔습니다. 왜?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다 그쪽에 쏠려 있었거든요. 네. 청정 에너지, 대체 네. 에너지. 그런데 이게 웬걸? 이거 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거기서부터 태양광, 풍력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올라갔죠? 유가가 아주 치솟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뒤에 정치 자금들이 있는 유전 회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근데 윤곽이 거의 잡혀가는 분위기고요. 바이든 쪽으로 기운다라는 이 기대감만으로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후보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공약을 어제인가요? 지난 금요일 날 냈는데요. 제가 지금 정리를 좀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2조 원이 아니라 달러 투자하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2천억. 2,400조. 네. 2,400조. 억이 아니라 2,400조입니다. 예, 청정 에너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이 태양광, 그다음이 풍력, 그다음이 최근에 얘기하는 수소. 그다음 뭐 몇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요거라는 것이죠. 그 시장이 크다라면 이거는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산업군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봐야 된다라는 큰 흐름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탄소 배출권 판매까지 하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기후 환경 변화에 민감하면서 그린 에너지 정책에 부양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태양광, 네. 풍력, 수소 에너지 중심의 산업 재편 앞으로도 일어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부담스러워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어서 많이 들은 대사인데요. 예, 그거와 반대 개념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쉬겠지만 더 올라갈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저는 네. 이쪽으로 투자의 방향에 일부 포트폴리오는 꼭 네. 구축을 해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자, 이 질문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 시청자분들께서 네. 포트폴리오 안에 이런 친환경 관련주를 보유한 자 아니면 하나도 아직 보유하지 못한 자 이게 나눠서 좀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떠세요? 근데 그 성향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난 중기로 들어갈 거야. 그런데 10% 빠지면은 이거 어떻게 해? 이건 중기 투자자가 아니죠. 그런 분들은 단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더 사시죠. 그런 점에서 자기가 본인 아주 객관적으로 나는 어떤 투자인가 먼저 정하고 나서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아직 진입을 못 하신 분들도 밀릴 때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한번 큰 흐름을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하신다면 이 정부의 정책 한번 믿어보시고 네. 한번 길게 들고 가시는 전략 그 질문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쾌한 해답을 드릴 수가 예,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그러니까 할까요? 보유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고
안 들고 있는 자는 오늘 방송 끝나고 이석우 대표님 무방 들으시면 이석우 대표님이 드릴 거다. 아, 그러면 다시 사면 되잖아. 이석우 아까 대표님이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사드렸더니 아, 네, 아주 명쾌하지 저희 않습니까? 오늘 라운드 네. 3에 또 두 종목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종목과 오늘 또 친환경 주가 접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저는 네, 저도 그걸로 일맥상통하게 아, 접목 가져왔습니다. 시켜주셨어요? 네. 아유, 그러면 보유한 자, 좀 큰 사야 그림 될 자. 가지고 네. 안 보유한 자, 오늘 두 종목을 주목하셔요. 네. 나는 그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뭐 수소차 관련해서 일진다이아가 지금 큰 수익을 나고 있고요. 미코는 오늘도 올랐네요. 와, 수익을 계속 안겨주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2주 안에도 친환경 관련 저희 전문가들의 알짜배기 종목들을 계속 플러스권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의문을 품는 자들 가운데서는 아직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그린 에너지인데 이게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산업군에 민자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일정 부분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발표까지 한 것을 보면은요, 당연히 시작 초두에는 투자 대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점진적으로 정부 그리고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된다라면은 이 자체는 점진적으로 수익성이 확대가 될 것이다. 처음에는요, 일단 시장 확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적기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도 시작 중간 단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진수 대표 좀 네.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네, 그린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거품 낀 거 아니냐. 뭐 일각에서 그렇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깎아내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린 에너지 쪽이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섹터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밸류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밸류로 보게 되면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주가는 벌써 뭐 조 단위까지 올라간 종목도 있고 몇 천억 가는 종목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다른 종목들랑 비교했을 때 거품 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그 해석하기 나름인데 거품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품이라고 하더라도 스토리가 있는 거품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좀 각국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되면 결국엔 돈을 뿌리는 거잖아요. 부양책을 쓰면서 돈을 뿌리는데 이 돈이 우리 개인들 손에 잡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벌써 이미 2,800조를 뿌렸거든요. 근데 2,800조를 뿌렸는데 그게 미국 국민들 손에 다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올 부양책들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수십조를 이미 뿌렸고 또 수십조를 앞으로 써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포커스를 봐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간에 앞으로 이 많은 자금들 뭐 우리나라는 수십조 그리고 아까 미국에서는 이제 2,000조가 되겠죠. 2,400조가 되겠죠. 네. 수천조 그리고 유럽에서도 수천조가 그린 에너지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경기도 활성화를 시키고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그리고 환경까지 잡겠다. 일타 3피를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거품이 낀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있는 거품이다. 즉 정부에서 뿌리는 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투자자들도 나도 이쪽에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거품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가 이 거품을 즐겨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수익을 창출해야죠. 주식 투자자는 거품을 타고 수익을 낼 줄도 알아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그게 거품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요. 고퍼가 내년에는 저퍼가 되는 겁니다. 성장 산업은요. 뭐냐면은요. 내년에 벌면은요. 그 고퍼 비율이 낮아져서 저퍼가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죠. 테슬라가 현대 기아차보다 더 많이 법니까? 더 많이 팝니까? 그런데 현대 기아차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의 포드, 도요타까지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가 뭐 지금 지금 현재가는 1,643달러인데요. 목표가는 250달러 제시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미국 기관에서. 말도 안 되죠? 왜 그러냐? 지금 당장의 수익으로는 그거밖에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즉 성장성, 내년에 이만큼 벌 거니까 그것에 대한 정당한 PER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계산을 안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투자 못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250달러 밑에 올 때까지 200달러까지 기다려야지. 네. 예. 그런 점에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인정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투자를
계속 고민만 하게 되죠. 네. 이게 고퍼가 저퍼가 된다. 이것도 굉장히 격언이네요. 근데 아까 바이든 후보가 친환경 네. 인프라에 투자 일자리 100만 개 만들 거. 네. 아직 그 미국 대선까지도 시간이 남았지만 왜 지난 대선 때 풍력 에너지 이쪽이 정말 무너져 버렸던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혹시 또 한번 근데 이번에는 재선이 지금 된다면 미국 또? 대선이 11월이잖아요. 아직 네네.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는 트럼프가 뒤집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15% 차이에요. 15% 차이. 속마음도 그렇죠? 예? 속마음도 그렇죠? 속마음도 그런 건 뭐 아니 예. 본인. 제 속마음이요? 예. 제 속마음 얘기해도 됩니까? 예. 트럼프한테 아우, 전화 받을 것 같은데. 뭐 인권자가 아닌데 저희가. 트럼프한테 전화 받을 것 같다는 얘기는 뭔지 알겠죠? 예. 그래서 아직 대선 남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또 다른 또 그게 지난 대선에 근데 같은 그런 그거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 격차도 벌어졌고 바이든이 후보가 앞질러 있는 그 자체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공약에 귀를 기울이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가봐야 또 그 결과 또 아는 거니까요.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라도 일단 올라가고요. 네. 글쎄요. 여태까지 한 것을 보면은 예, 정권이 거기 교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예. 네. 자, 그럼 저희 한마디 듣고 라운드 3 종목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의 썰전 라운드 2 한마디씩 주시죠. 이석우 전문가님. 네. 친환경 에너지는 글로벌 공조 정책의 수혜,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말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백진수 전문가님. 네, 똑같은 거 준비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증시 격언을 지금 떠올려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를 떠올려야 될 때냐. 우리가 여기에 테마 이상의 섹터의 의미를 여러분들 부여하십니까?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라운드 3로 넘어갑니다. 투자의 최전방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여의도에서 종목 발굴을 위해 두 전문가가 정말 애쓴 하루였습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저희가 AS를 하고 가야 되는데 참 공교롭게도 또 어떻게 이렇게 뉴딜 정책과 관련한 에너지와 관련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안에 꽤 있는 편이에요. 네. 근데 저희 이석우 전문가님께서는 일진다이아 네. AS를 해보고 가야지 않을까요? 예, 예. 그 전에 현대제철도 좀 얘기해 주세요. 목요일 날 얘기했는데 금요일 날 예, 쉬었지만은 어저께 잘 그 갔죠. 대형주가 현대제철 안 경기- 사가지고 땅 치고 후회한다고 지금. 고개를 빠딱 들었어 지금 현대제철. 예. 지금 뭐 사도 어저께 될 것 같은 같아요. 경우 그 대형주가 10% 올랐으니까요. 그것도 뭐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상당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경기 민감주 한번 초점 맞추면은 바로 이 현대제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종목도 좋다라고 생각. 먼저 말씀을 잠깐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 현대제철 그 많이 하세요, 말 제가. 나온 김에 지금이라도 저는 저점 매수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대제철도 수소 관련주입니다. 예, 그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요. 부생 수소라든가 아니면 없어서는 안 되는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매출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갖다 붙여? 지금 산업이 인제 일어나는 산업이고요. 인제 수소차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다른 그런 것이 확대가 돼야 또 생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성장 산업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수소 에너지 관련주도 괜찮다라고 보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 쪽에서 경기가 살아나면 건축부터 또 들어가겠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중국도 우리나라도 철근 관련해 가지고 또 올라갈 가능성. 그렇다면은 현대제철은 예, 일타 쌍피 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뭐 일진다이아 잠깐 보죠. 예,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일진다이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수소 에너지 하려면은요. 어디 저장을 해야죠. 수소 탱크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여기죠. 예. 오늘 앞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를 말씀드렸을 때의 위치가 바로 오늘이 여기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바로 이때인데요. 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판단 얘기 드리고 싶지만 지수는 좀 다르겠죠. 설설설설 뭐 쉬었다 올라가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슈팅 한번 나오고 예, 거래가 앞에 거래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소위 주포라고 하죠. 매집한 세력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중기적으로 충분히 더 갈 여력 있다라고 보고 제가 지난번에 6만 원 돌파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30% 이상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근데 목표가 또 추가 상승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7만 5천 원까지 또 올려버렸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점 매수도 괜찮습니다. 45,800원의 매수 최고가. 네, 이때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아, 감사합니다. 목표가 6만 천 원을 넘었고요. 목표가 고고고. 7만 5천 원까지도 고고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왜 현대제철을 아는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는 시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제철 가는 거 보고 까무러쳤다고. 너무나 현대제철이 이렇게 무거운 종목인데 이렇게 며칠 사이에 네. 거기다 일진 다이아까지 이서구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드리게 여러분들의 성원을 받게 되네요. 저희 백지수 전문가님과는 또 효성중공업도 오늘 많이 또 한 번에 상승이 터졌고요. 미코도 한번 중점적으로 네.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제 어저께도 출연을 했었고 어제는 이제 효성중공업 AS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미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미코가 이제 오늘 또 이제 급등이 났는데 오늘 사실 이제 그린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전부 다 급등이 나와가지고 뭐 딱히 특징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아직 그 그린 에너지 관련주가 될 수 있다는 건 잘 모르고 있다가 지금 좀 알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아주고 있어서 그린 에너지랑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주는 게 좀 고맙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차트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막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신고가거든요. 역사적인 신고가 흐름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목표가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때 전고점에서는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고점을 잡고 보는데 이게 이제 뛰쳐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꺾일 때까지는 계속 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수익을 최대화,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코도 한 번 더 박수 치고 가야 되겠네요. 오호. 네, 감사합니다. 뚫고 자, 두 전문가님은 대단합니다. 대단한 만큼 또 부담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왠지. 그렇지만 뭐 다 여러분 잘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종목들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자, 오늘은 친환경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라운드 2 펼쳐봤는데 관련 종목이라고 하셨죠? 네. 이서구 전문가님. 태양광이 이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즉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 시작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잠깐 차트 먼저 잠깐 보시죠. 우리 백진수 대표님. 네, 네. 차트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네. 예. 상장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어떻게 이죠? 계속 들고 가야죠. 예. 네. 오히려 저점 매수죠. 전 고점 근처 오면은. 네. 예, 그렇습니다. 신고가는 어디까지 갈지 매물이 없는 상태이고요. 이러한 이슈가 있다라면은 그 이슈가 깨질 때까지는 꺾어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봅니다. 예,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어떤 종목인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현대중공업 계열입니다. 현대중공업 계열인데 태양광 모듈, 셀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고요. 설치 사업까지 합니다. 즉 일관화를 다 해버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있었어? 처음 보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현대중공업 계열에서 분사한 아주 우량한 회사고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미국의 바이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2019년에 미국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미 했는데 거기에서 미국 시장을 선점한 상태에서 대형 프로젝트까지 이미 따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시장이 열린다라면 이 회사의 진출은 이미 교두보를 확대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장성은 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대표님께서 촉이 좋으신가 봅니다. 예, 뭐냐면요. 공장 증설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얼마 전에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딱 맞아 떨어진 거지. 맞아 떨어졌죠. 네. 회파를 2배 이상 늘려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양광 관련, 태양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 산업이 발전된다라면 공장을 조금 늘어날 것 같아서 2배를 늘려놨는데 풀캐파로 돌리게 되네? 그렇지. 이러면 성장 가능성, 차트 잠깐 다시 보시죠. 그것이 차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 1년 되지 않았는데요. 예, 박스권이었었죠, 앞에. 예, 분명히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이 박스권 흐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정책이 나오니까 박스권 돌파 시도하면서 오늘 쫙 올려붙입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에는 눌릴 때 여기일지 모르지만
꺾이더라도 다시 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전략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목표가 뭐 한 30% 이상 저는 충분히 더 갈 거라고 생각해서 5만 원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1차 목표가 5만 원이고요. 손절가 2만 9천 원. 성장성을 저는 보기 때문에요.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았습니다. 네, 5만 원입니다. 지금 33,750원인데 1년이 안 됐네요. 아직 나온 지. 네. 근데 앞으로 가능성,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들었고요. 백지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입니까? 저도 오늘 태양광 비슷한 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성 ENG라는 종목인데요. 네.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업체인데 그래도 얘네들이 이제 이 업력이 좀 오래됐어요. 태양광 모듈을 한지. 옛날에 이제 태양광 정말 안 좋을 때부터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고효율, 고출력 태양광 그 셀이랑 모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효율도 좋고 그다음에 출력이 좋아서 이게 요즘에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 ENG 보게 되면 올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듈 업체랑은 경쟁력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예상 영업이익이 올해 230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돈 하나도 못 벌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230억이기 때문에 완전히 환골탈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그 이석우 대표님이 그 종목 이야기할 때 증설 딱 어떻게 알고 증설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하고 있는 중. 네. 여기도 이제 연간 600메가와트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춘 이 태양광 모듈 라인을 구축 중에 있는데 이게 600메가와트만 어느 정도라고 이제 개념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100메가와트 정도면 한 15,000가구 있죠. 그러니까 가구로 따졌을 때 집 15,000개의 집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100메가와트거든요. 근데 600메가와트면은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쇼티지 날 일은 없다. 그러니까 부족해서 못 파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수요가 상당히 많아질 텐데 특히나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들부터 아마 태양 에너지화로 다 만들 거예요. 이번에 보면 6,600억 들여가지고 공공기관을 전부 다 그린 에너지화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들었을 때 태양광 모듈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될 텐데 신성 ENG가 많이 팔리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격 전략이요? 네, 가격은 이제 목표가 한 1,800원 잡고요. 네, 이탈가는 딱 여기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1,300원짜리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증설했는데 풀캐파가 들어가는 현대에너지솔루션. 또 공교롭게도 오늘 또 한 번의 태양광. 종목 신성 ENG. 이게 대결 구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신성 에너지, ENG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둘 다 사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하시네요. 이 종목들 두 가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석우 전문가님 오늘 1시간 동안 애써주셨는데 저희 또 공개 방송 무료로 방송 끝나고 나서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예, 잠시 후 공개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하죠. 예, 온라인으로 하는데 예, 박스피라고 일컫는 박스권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야, 여기에서 어떻게 하지? 나 주식 못 샀는데 오늘 팔았는데 예, 제가 그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박스권 탈출 대적중 제 말씀드린 거 이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 안에서 차기 주도주 지금 말씀드린 태양광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외 종목 섹터별로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공개를 하겠습니다. 차기 주도주가 될 종목군 그 이외의 섹터에서도 나름 제가 연구한 종목들을 공개를 할 테니까요. 많이들 와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알짜배기 듣는 내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접속하셔서 여의도 클래스를 검색하세요. 검색해서 나오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들어오시면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데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 이석우 전문가의 사진을 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석우 전문가님 공개 방송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진수 전문가님께도 함께 응원의 메시지 주세요. 여의도 클래스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뵐게요. 감사합니다.